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금요일 저녁이었다. 정희는 평소처럼 상우가 좋아하는 삼계탕을 끓이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벽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녀는 걱정보다는 익숙함을 느꼈다. 회사 일로 늦는 것이 일상이 된 지 오래였으니까. 엄마, 아빠 언제 와? 11살 딸 서연이 잠옷을 입고 나와 물었다. 곧 오실 거야. 서연아, 먼저 자고 있어. 내일 토요일이니까 아빠랑 놀 수 있을 거야. 정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상우가 바빠도 주말만큼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반갑게 맞으러 나갔다가 상우의 표정을 보고 멈칫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굳어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상우는 대답 대신 양복 재킷을 소파에 던지고 앉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정희는 혼란스러웠다. 뭘 설명하라는 거야? 내 휴대폰 보지 않았어. 내 개인적인 일에 참견하지 않았다고. 난 당신 휴대폰 본 적 없어. 무슨 소리야? 상우는 비웃듯 웃었다. 그래, 안 봤다고 하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는 휴대폰을 조작해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정희가 화면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상우가 어떤 여자와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분명 회사 후배 김민정이었다.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내가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에게 보낸 거 아니야? 아니면 사람을 시켜서? 정희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언제 이런 사진을 찍었다는 거야? 나는 이 사진 처음 봐. 거짓말하지 마. 이 사진이 회사에 돌기 시작했어. 누가 찍었겠어? 당연히 너지. 상우야, 진정해. 내가 정말 모르는 일이야. 우리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상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차근차근. 이미 다 끝났어, 정희야. 나는 이제 지쳤어. 이 집안일만 하면서 남편 뒷조사나 하는 아내와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뒷조사?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안 하지. 돈도 못 벌어오고 집안일만 하면서 남편한테 기생충처럼 매달려 사는 게 당신이야. 정희는 상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결혼 1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여보, 우리 서연이 때문이라도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오해? 상우는 코웃음을 쳤다. 오해가 아니야. 이제 진실을 말해줄게. 나는 민정이를 사랑해. 진짜로 사랑한다고.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뭐라고? 들어. 이혼해줘. 내가 변호사 선임해놨어. 서연이는 내가 키울게. 당신은 여기서 나가. 서연이를, 내 딸을 데려간다는 거야? 당신이 뭘로 서연이를 키워? 돈도 없으면서. 나는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곧 민정이랑 재혼할 거야. 서연이한테는 새엄마가 생기는 게 더 나을 거야. 정희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상우야, 제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서연이만은 안 돼. 내가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밤새워 돌봐온 내 딸이야. 법적으로 내가 더 유리해. 당신은 경제적 능력이 없잖아. 법원에서도 아이는 아버지가 키우는 게 낫다고 판단할 거야. 그 순간 서연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아빠, 왜 소리 지르는 거야? 정희는 급히 눈물을 닦고 딸에게 다가갔다.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아. 다시 들어가서 자. 하지만 상우가 딸을 불렀다. 서연아, 이리 와. 아빠가 얘기할 게 있어. 상우야, 아이 앞에서는 안 돼. 상우는 정희의 말을 무시하고 딸에게 말했다. 서연아, 엄마랑 아빠가 이제 따로 살기로 했어. 너는 아빠랑 함께 살 거야.
서연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봤다. 왜? 엄마는 어디 가는데? 정희는 딸을 안으려 했지만 상우가 막아섰다. 서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 내일 자세히 설명해 줄게. 딸이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가자 상우는 다시 정희에게 돌아왔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위자료는 500만 원 줄게. 그걸로 당분간 버텨. 50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건 당신 문제야. 나도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하니까 더 줄 수는 없어. 정희는 무릎이 꺾였다. 상우와 10년을 함께 살면서 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제발. 서연이만은. 포기해. 법적으로 이미 승부는 났어. 당신이 법정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무직의 집도 없는 여자가. 그날 밤 정희는 딸의 방 앞에서 밤새 울었다. 서연이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엄마가 꼭 다시 데리러 올게라고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출근하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녁까지 나가 있어. 내가 퇴근할 때까지.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지 몇 벌과 사진들을 가방에 넣었다. 서연이가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들, 첫 돌 때 케이크를 자르는 사진, 유치원. 졸업식 사진들이 그녀의 전부였다. 엄마, 정말 어디 가는 거야? 서연이가 등교하기 전에 물었다. 정희는 딸을 꼭 안았다. 서연아, 엄마가 잠깐 일 때문에 나가야 해. 하지만 곧 돌아올게. 절대 서연이를 버리지 않을 거야. 언제 와? 곧, 곧 올게. 그동안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 오후 5시, 정희는 10년을 살았던 집을 나섰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와 500만 원이 든 봉투가 전부였다. 뒤돌아보니 서연이가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거리에 선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결혼하면서 친구들과도 소원해졌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딸을 되찾겠다는 의지뿐이었다. 고시텔방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정희는 첫날 밤을 보냈다. 딱딱한 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 깔고 누워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이 생각만 했다. 지금쯤 딸은 저녁을 먹었을까? 엄마를 찾지는 않을까?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상우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다. 서연이와 통화라도 하고 싶었지만 상우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 뻔했다. 정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10년간 전업주부로 살았던 그녀에게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잠깐 사무직을 했던 것이 전부였다. 경력이 너무 오래됐네요. 그리고 컴퓨터는 다룰 줄 아세요? 워드나 엑셀 정도는. 요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곳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면접관의 차가운 말에 정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하루 종일 이력서를 들고 다녔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희는 점점 절망스러워졌다. 500만 원은 고시텔비와 생활비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한 달도 버티기 힘들 것 같았다. 그러던 중 대학 때 친구 미영이 생각났다.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정희야?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미영아. 정희는 목이 메었다.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미영은 정희의 사연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세상에, 상우가 그런 사람이었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며칠만 재워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미영의 집은 작은 투룸이었다. 남편과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다. 미영은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다. 일단은 여기서 지내. 대신 너도 빨리 일자리 구해야 해. 고마워, 미영아. 꼭 보답할게. 미영의 도움으로
정희는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는 그녀를 받아줄 곳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제안했다. 우리 마트에서 사람 구한다는데 어때? 시급은 좀 낮지만 일단 돈은 벌 수 있어. 무슨 일이든 할게. 다음 날부터 정희는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계산, 진열,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적응해갔다. 언니, 일 정말 꼼꼼히 하시네요. 젊은 동료가 말했다. 고마워.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마트 일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했다. 정희는 저녁에는 다른 일을 더 찾기 시작했다. 전단지 돌리기, 청소일,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정희는 미영에게 말했다. 이제 나가야겠어. 너희 가족들한테 폐만 끼치고 있어. 괜찮다니까. 조금만 더 있어. 아니야. 이미 충분히 도움받았어. 정희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다. 습하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방에 들어선 첫날 밤, 정희는 서연이 사진을 벽에 붙였다. 엄마가 꼭 널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마트에 가고 저녁에는 청소 일을 했다. 주말에는 전단지를 돌렸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점점 단단해졌다.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던 중 정희는 상우와 어떤 여자가 함께 쇼핑하는 모습을 봤다. 분명 김민정이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정희는 계산대 뒤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다. 이거 서연이가 좋아하는 거죠? 민정이 과자를 들며 물었다. 응, 이것만 먹으려고 해서 걱정이야. 정희의 가슴이 아팠다. 저 여자가 자신의 딸을 돌보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이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들이 계산을 하러 왔을 때 정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다행히 상우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1년 사이에 많이 야위고 변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다짐했다. 이렇게 숨어서 살 수는 없어. 당당하게 서연이를 되찾으려면 더 많이 벌어야 해. 정희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구인 광고를 살펴봤다. 경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러던 중 식당 서빙 일을 찾았다. 마트보다 시급이 좀 더 높았다. 정희는 마트를 그만두고 그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다. 언니 왜 그만둬? 여기서 일 잘했는데. 동료가 아쉬워했다. 더 좋은 곳 찾았어. 고마웠어, 정말. 새로운 식당은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었다. 정희는 밤 시간대를 맡았다. 더 힘들었지만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었다. 아줌마, 일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사장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희는 진심이었다. 그녀에게는 목표가 있었다. 서연이를 되찾는 것.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나자 정희는 야간 시간대 책임자가 되었다. 월급도 조금씩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법정 싸움을 할 만큼의 돈은 없었다. 어느 날 밤 배달 온 아저씨가 말했다. 아줌마, 새벽에 일하는 거 힘들죠? 우리 회사에서 사람 구하는데 관심 있으면 연락해 보세요. 아저씨가 준 명함에는 대한식자재 유통이라고 적혀 있었다. 어떤 일인가요? 식자재 배송이요. 일은 좀 힘들지만 돈은 여기보다 많이 벌어요. 정희는 그 명함을 소중히 간직했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연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엄마가 더 열심히 할게. 꼭 너를 데려올 거야. 정희의 눈에는 절망 대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닥에서 시작한 인생이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새벽 4시, 정희는 대한식자재 유통회사 앞에 서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뜨거웠다.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가득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중년의 남자가 다가왔다. 회사 관리자 김 팀장이었다. 네, 정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일은 쉽지 않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고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야 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정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김 팀장은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첫날부터 정희는 남들보다 2시간 일찍 나와 창고 정리를 했다. 식자재들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어떤 순서로 배송이 나가는지 꼼꼼히 파악했다. 야채류는 어구역, 육류는 비구역, 냉동식품은 시구역. 정희는 손으로 직접 메모를 하며 창고 구조를 외웠다. 배송 첫날, 정희는 트럭 조수석에 앉아 베테랑 기사 박 씨와 함께 배송을 다녔다. 아줌마, 이 일은 단순히 물건만 나르는 게 아니에요. 식당 사장들 성격도 파악해야 하고 어떤 재료를 언제 필요로 하는지도 알아야 해요. 박 기사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배송지는 작은 중화요리집이었다. 사장님, 주문하신 양파 10박스입니다. 뭐? 새로운 분이네요. 잘 부탁해요. 식당 사장은 친근하게 인사했다. 정희는 양파를 나르면서 식당 내부를 살펴봤다. 어떤 메뉴를 주로 하는지, 하루에 몇 명 정도 손님이 오는지 자연스럽게 파악했다. 두 번째 배송지는 대형 음식점이었다. 여기서는 더 많은 양의 식자재가 필요했다. 이 집은 월 매출이 상당해요. 우리 회사의 주요 고객 중 하나죠. 박 기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큰 고객과 작은 고객을 대하는 차이점도 배웠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희는 배송 루트를 완전히 외웠다. 어떤 식당이 어떤 요일에 무엇을 주문하는지까지 파악했다. 정희 씨,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보통 한 달은 걸리는데. 김 팀장이 감탄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특별한 고객을 만나게 되었다. 미소 반찬이라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노부부였다. 어머, 새로운 분이네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정희라고 합니다. 우리 김 씨 어디 갔어요? 박 기사님은 다른 배송 가셨어요. 제가 대신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오며 말했다. 젊은 분이 이런 힘든 일을 하시는군요.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정희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 노부부에게서 따뜻함을 느꼈다. 네, 그런 셈이죠. 힘든 일이지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우리도 젊을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정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차를 마셨다. 혹시 반찬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물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정도는요. 손맛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우리 가게에서 반찬 좀 만들어 보세요. 정희는 당황했다. 저는 배송 일을 하러 온 건데요. 잠깐만요. 간단한 거예요. 할머니가 김치찌개 재료를 준비해 주었다. 정희는 어쩔 수 없이 김치찌개를 끓였다. 집에서 서연이를 위해 자주 만들던 김치찌개였다. 오호, 맛이 좋네요. 손맛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맛을 보고 놀랐다. 정말인가요? 정말이에요. 우리 가게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다. 저는 배송 일이 있어서요. 그 일 그만두고 여기서 일하세요. 우리가 월급도 더 많이 드릴게요. 할머니도 거들었다. 하지만 정희는 거절했다. 감사하지만 지금 일에 만족하고 있어요. 노부부는 아쉬워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 후로도 정희는 이 가게에 배송을 갈 때마다 노부부와 대화를 나눴다. 정희 씨는 목표가 뚜렷해 보여요.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죠?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관찰에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네. 꼭 이뤄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더욱 응원할게요. 우리도 젊을 때 꿈을 위해 많이 힘들었거든요.
노부부의 따뜻한 격려는 정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인생의 조언자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한 달이 지나자 정희는 배송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회사에 전달했다. 정희 씨 덕분에 고객 만족도가 많이 올랐어요. 김 팀장이 만족스러워했다. 어느 날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다. 주요 고객 중 하나인 대형 음식점에서 잘못된 식자재가 배송되어 큰 불만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계약 해지하겠다고 하네요. 사장이 걱정스러워했다. 정희가 나섰다. 제가 직접 가서 사과드리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정희 씨가? 네, 그 음식점 사장님과는 제가 자주 대화를 나눠봐서 성격을 알고 있어요. 정희는 직접 그 음식점을 찾아가서 사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제안했다. 정희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계속 거래하죠. 사장이 웃으며 말했다. 이 일을 계기로 정희는 회사에서 더욱 인정받게 되었다. 배송뿐만 아니라 고객 관리까지 맡게 되었고 월급도 상당히 올랐다. 하지만 정희의 진짜 공부는 따로 있었다. 밤마다 집에서 물류 시스템에 대한 책을 읽고 식자재 유통업에 대해 연구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지 밤새워 고민했다. 미소 반찬 노부부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말해봤다. 만약 작은 식당들을 묶어서 공동 구매를 한다면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좋은 생각이네요. 하지만 그걸 누가 관리하죠?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식당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정희를 유심히 바라봤다. 정희 씨, 혹시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사업이요? 네, 정희 씨 같은 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봤다. 자본도 없고 경험도 부족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네.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정희 씨 같은 믿을 만한 파트너가 있다면 함께 해보고 싶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다. 정말인가요? 물론이죠. 우리는 자본을 대고 정희 씨는 운영을 맡으면 어떨까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기다리던 기회인지 고민했다. 서연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더 나은 사회적 지위가 필요했다. 다음 날 정희는 노부부에게 말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신중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연하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후 정희는 결정을 내렸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봅시다. 노부부는 기뻐했다. 할아버지 박영수 씨는 젊었을 때 작은 식당을 운영했었고 할머니 김순자 씨는 반찬 만들기의 달인이었다. 두 분 모두 식품업계에 대한 노하우가 풍부했다. 우선 작은 식당들을 대상으로 한 식자재 공급업체를 만들어 봅시다. 정희의 제안에 노부부는 동의했다. 그럼 회사 이름은 뭘로 할까요? 함께 식품은 어떨까요?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로요. 정희의 제안에 모두가 박수를 쳤다. 며칠 후 정희는 현재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정희 씨,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승진할 수 있는데. 김 팀장이 만류했다. 감사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곳에 가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직접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요. 김 팀장은 놀랐다. 사업을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더라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에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목표가 있었다. 서연이를 되찾고 당당한 엄마가 되는 것이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정희 누나, 사업 잘 되길 바라요. 연락 자주 해요. 정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눴다.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이 앞으로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서연이 사진을 꺼내봤다. 엄마가 이제 정말 시작이야. 꼭 성공해서 너를 데려올게. 새로운 도전을 앞둔 정희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이것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함께 식품 사무실은 박영수 할아버지가 소유한 작은 상가 건물 1층이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정희에게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정희 씨,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김순자 할머니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는 먼저 기존에 알고 있던 작은 식당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배송 일을 하면서 쌓은 인맥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아, 정희 씨, 이제 독립하신 거군요. 중화요리집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네, 작은 식당들을 위한 식자재 공급업체를 시작했어요. 더 좋은 가격으로 좋은 재료를 공급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래요? 그럼 한번 봅시다. 정희는 준비해온 가격표를 보여주었다. 기존 업체보다 10-15% 저렴한 가격이었다.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하죠? 여러 식당을 묶어서 공동구매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물량이 많아지니까 도매 가격을 더 낮게 받을 수 있거든요. 사장은 관심을 보였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고객을 확보한 것이었다. 정희는 기뻐하면서도 더욱 신중해졌다. 이제 진짜 책임이 생긴 것이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정희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을 돌아다니며 사업을 홍보했다. 처음에는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 검증이 안 된 업체는 믿기 어려워요. 기존 거래처가 있어서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거절당해도 계속 찾아가서 성실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기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한 달 만에 10개 식당과 계약을 맺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정희 씨, 정말 대단해요. 이 속도라면 곧 큰 사업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밤마다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사 분석을 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 중요한 발견을 했다. 기존 대형 유통업체들은 작은 식당들을 상대하기 귀찮아했다는 것이었다. 주문량이 적고 신용도가 낮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여기가 우리의 기회야. 정희는 확신했다. 작은 식당들을 전문으로 하는 유통업체는 거의 없었다.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았다. 정희는 더욱 공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 주말에도 없었다. 오직 사업 성공만을 생각했다. 3개월이 지나자 고객 수가 50개를 넘어섰다. 매출도 상당히 늘어났다. 하지만 정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이제 물류센터를 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정희가 제안했다. 물류센터요? 네, 지금은 각 식당마다 개별 배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이에요. 중앙 물류센터에서 일괄 관리하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정희의 사업 감각에 놀랐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투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정희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투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일주일 후 정희는 중요한 미팅을 가졌다. 상대방은 이정훈이라는 사업가였다. 40대 초반의 그는 여러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었다. 함께 식품에 대해 들어봤어요. 꽤 흥미로운 사업 모델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희 씨,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정희는 잠시 고민했다. 자신의 개인적인 사연을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작은 식당들이 좋은 식자재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것만으로요? 이정훈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사실 개인적인 목표도 있어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인가요? 정희는 서연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했다. 이정훈은 조용히 들었다. 이해했습니다. 그 정도 동기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인가요? 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정희는 긴장했다. 저도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싶어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말이죠. 정희는 기뻤다. 이정훈 같은 경험 많은 사업가가 함께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었다. 좋습니다. 함께해요. 투자금 5억 원을 받아 정희는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우선 경기도 외곽에 1000평 규모의 물류센터를 임대했다. 그리고 배송 트럭 10대를 구입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이정훈이 말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자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배송 비용은 줄어들고 서비스 품질은 올라갔다. 고객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다. 정희 씨 회사 정말 좋아요. 다른 식당 사장들한테도 추천할게요. 기존 고객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기 시작했다. 입소문 마케팅의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6개월 만에 고객 수가 200개를 넘어섰다. 매출은 월 10억 원을 돌파했다. 정희는 믿기지 않았다. 1년 전만 해도 식당에서 서빙을 했는데 감회가 새로웠다. 하지만 성공은 새로운 도전을 의미했다. 경쟁업체들이 견제하기 시작했고 더 큰 자본력을 가진 기업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정훈이 말했다. 더 큰 투자를 받아서 시장을 선점해야 해요. 정희도 동의했다. 지금까지의 성공에 안주할 수는 없었다. 이정훈의 소개로 정희는 더 큰 투자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대기업 계열사도 있었고 해외 투자자들도 있었다. 함께 식품의 사업 모델은 확실히 혁신적이네요. 한 투자자가 말했다. 앞으로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나요? 네, 그것이 목표입니다. 정희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결국 30억 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정희는 진짜 기업인이 되었다. 축하해요, 정희 씨. 이제 진짜 재벌이 되는 거예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기뻐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연이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 사업이 성공할수록 딸이 더욱 그리웠다. 이제 정말 서연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 정희는 서연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3년이 지났지만 딸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는 날, 정희는 대표이사 정희라고 적힌 명패를 보며 감격했다. 꿈만 같았다. 엄마가 이제 정말 성공했어. 곧 만나러 갈게. 정희는 서연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했다. 이제 정말 딸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았다. 5년이 흘렀다. 함께 식품은 이제 전국에 50개 지점을 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정희는 명실상부한 기업인이 되었고 개인 자산만 500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서연이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희 사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인수권 관련해서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 김미영이 스케줄을 알려주었다. 어떤 회사죠? 대성식품이라는 회사입니다. 부도 직전인 상태라고 하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근 몇 년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실한 중소기업들을 인수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었다. 대부분 구조조정을 통해 재건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식으로 처리했다. 자료는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미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이 망설였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대성식품 대표 이름이 좀 특이해서요. 김상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다. 김상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설마 그 상우일까? 하지만 상우의 성은 김이 아니라 이었다.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밀려왔다. 혹시 대표 사진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있나요? 잠깐만요. 미영이 컴퓨터를 조작했다. 여기 있습니다. 김상우, 45세, 대성식품 대표이사. 정희는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비록 10년이 지나 많이 변했지만 분명히 상우였다. 그녀의 전 남편이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는데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희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상우가 김씨 성을 쓰는 이유는 아마 재혼 후 처가 성을 따른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니 김민정과 결혼했다고 했었다. 미팅 취소할까요? 아니요.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정희는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10년 만에 상우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오후 3시, 정희는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상우가 들어왔다. 10년이 지난 상우는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나 있었다. 무엇보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였다. 상우는 정희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 정희 역시 10년 사이에 많이 변했기 때문이었다. 성공한 기업인으로서의 품격과 자신감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안녕하세요. 대성식품 김상우입니다. 상우가 90도로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함께 식품 정희입니다. 앉으세요. 정희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먼저 저희 회사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우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희 회사는 최근 몇 년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을 잃으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현재 부채가 50억 원 정도 됩니다. 정희는 자료를 보며 냉정하게 분석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이었다. 현재 직원은 몇 명인가요? 2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원래 100명이었는데. 상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이고요. 정희의 가슴이 뛰었다. 서연이 이야기였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다니. 힘드시겠네요. 네. 정말 막막합니다. 이 회사가 마지막 희망인데. 상우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희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한편으로는 상우가 이렇게 몰락한 모습을 보며 복수의 쾌감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연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인수 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가 말했다. 저희는 대성식품을 30억 원에 인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신 기존 부채는 모두 인수 측에서 떠안겠습니다. 상우는 깜짝 놀랐다.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기존 경영진은 모두 물러나야 합니다. 새로운 체제로 재출발하는 거죠. 상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분간은 고문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월급은 3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예전 상우의 연봉이 1억 원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초라한 금액이었다. 그것만으로는 생활이.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정희의 냉정한 말에 상우는 할 말을 잃었다. 일주일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미팅이 끝난 후 정희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 자신을 무능하다고 비하하며 쫓아냈던 상우가 이제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다시피 하고 있었다. 인생의 아이러니였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상우를 만난 충격도 컸지만 서연이 생각이 더 컸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딸은 어떻게 자랐을까?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며칠 후 상우에게서 연락이 왔다. 정희 사장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목소리에는 완전한 굴복이 묻어 있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가요? 직원들만은 최대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가장들이라서.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후 정희는 대성식품 공장을 직접 방문했다. 낡은 시설과 어수선한 분위기가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장님, 둘러보시죠. 상우가 안내했다. 그는 이제 고문이라는 명목상의 직책만 갖고 있었다. 공장을 돌아보는 동안 정희는 상우의 변한 모습을 계속 관찰했다. 예전에는 오만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굴복해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안쓰럽기까지 했다. 가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내는 많이 힘들어해요. 예전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우니까요. 딸은요? 딸은 의외로 담담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정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서연이는 여전히 착한 아이구나. 어떤 아이인가요? 공부도 잘하고 착해요. 이번 일로 많이 충격받았을 텐데도 저한테 힘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정희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동시에 그 옆에 있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혹시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희의 요청에 상우는 의아해했지만 휴대폰에서 서연이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정희는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서연이는 정말 많이 자랐다. 이제 완전히 아가씨가 되어 있었다. 예전 자신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다. 정말 예쁘네요. 제가 보기에도 딸은 정말 예뻐요. 상우는 딸 자랑을 하며 잠시 밝은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딸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인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서연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딸이 충격받을 수 있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미영 씨, 대성식품 직원들 명단 좀 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명단을 보던 정희는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중에 김상우 씨 딸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 사는 직원이 있나요? 잠깐만요. 있네요. 이영애 사원이 같은 동네에 산다고 되어 있어요. 이영애 사원을 불러주세요. 이영희는 30대 중반의 여직원이었다. 정희는 그녀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다. 김상우 고문의 딸 학교 주변을 자연스럽게 조사해 주세요. 어떤 학원을 다니는지, 주로 어떤 길로 다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직원 가족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며칠 후 영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서연이라는 학생이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려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정희의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다. 수요일 오후 4시 50분, 정희는 그 카페에 앉아 있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5시 10분쯤 문이 열리고 한 여학생이 들어왔다. 정희는 즉시 알아봤다. 서연이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은 정말 많이 자랐다. 키도 훌쩍 크고 얼굴도 어른스러워졌다. 하지만 눈만은 어릴 때와 똑같았다. 서연이는 모르는 사이에 한쪽 구석에 앉아 책을 꺼냈다. 수학 문제집이었다. 정희는 멀리서 딸의 모습을 지켜봤다. 공부하는 딸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정희는 눈물을 참기 어려웠다. 저렇게 크는 동안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서연이가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다. 정희도 조심스럽게 따라 나섰다. 멀리서 딸이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꿨다. 어린 서연이와 함께 놀아주던 추억들이 꿈속에서 되살아났다. 다음 날 정희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언젠가는 서연이에게 자신이 엄마라는 것을 밝혀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상우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 했다. 김 고문님, 시간 있으실 때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정희가 상우에게 연락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며칠 후 정희와 상우는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이제 정체를 밝힐 때가 된 것 같았다. 김 고문님, 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1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사실 저는 정희입니다. 김상우 씨의 전처 정희요. 상우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뭐라고요? 10년 전에 500만 원 쥐어주고 쫓아내셨던 그 정희예요. 상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다. 정희야? 네, 맞아요. 상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전처가 이제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성공한 기업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정희의 고백을 들은 상우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정말 너야? 상우가 겨우 입을 열었다. 놀랐죠? 10년 전에 무능하다고 하셨던 그 정희가 이렇게 되었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침착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어? 궁금하세요? 당신이 저를 쫓아낸 그날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으세요? 상우는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1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자신이 얼마나 잔혹하게 정희를 대했는지 떠올랐다. 정희야, 저는 이제 정희 사장님이에요. 정희의 냉정한 말에 상우는 더욱 위축되었다. 죄송합니다. 정희 사장님. 좋아요. 이제 우리의 관계가 정리된 것 같네요. 정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다. 10년 전에 당신은 저를 쫓아내면서 뭐라고 했죠? 돈도 못 벌어오고 집안일만 하면서 남편한테 기생충처럼 매달려 사는 게 당신이다라고 했잖아요. 상우는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리고 서연이 양육권도 빼앗으면서 당신이 뭘로 서연이를 키우냐? 돈도 없으면서라고 했죠. 정희 사장님. 그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그때는 왜 몰랐어요? 정희의 목소리에 10년간 쌓인 분노가 배어 있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무엇이 달라져요? 제가 서연이와 함께 보낸 10년을 돌려줄 수 있어요? 상우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정희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때 그렇게 무시했던 저에게 이제 당신이 목숨을 구걸하고 있으니까요. 정희 사장님,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상우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용서요? 무엇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정희는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당신이 저에게 한 일만이 아니에요. 서연이에게도 죄를 지었어요. 그 아이에게서 엄마를 빼앗았잖아요. 그건 서연이가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다는 거 알아요? 제가 왜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을 탓했다는 거 알아요? 상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정희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이는 정말로 오랫동안 엄마를 그리워했고 왜 엄마가 떠났는지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수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희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네. 10년 전에 저였다면 당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상우는 혼란스러웠다.
대신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무엇인가요? 서연이를 만나고 싶어요. 상우는 당황했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나면 서연이가 혼란스러워 할 텐데요. 그걸 당신이 걱정할 일인가요? 10년 전에는 서연이 감정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면서요. 정희의 지적에 상우는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달라요. 서연이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당신은 그냥 방해하지만 마세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하죠. 앞으로도 회사에서는 고문과 사장 관계를 유지하겠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섞지 마세요. 정희 사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김민정 씨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소동은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우는 혼란스러웠다. 10년 전 자신이 무시하고 쫓아낸 정의가 이제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회사 인수는 성사된 거야? 응, 됐어. 다행이다. 그럼 이제 좀 살만해지는 거네. 상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떻게 정의의 정체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왜 그래? 표정이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정은 눈치챘다. 뭔가 있구나. 말해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상우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정의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그는 10년 전에 자신을 원망했다. 왜 그렇게 잔혹하게 정의를 대했을까? 만약 그때 좀 더 신중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었다. 한편 정의는 자신의 집에서 서연이 사진을 보고 있었다. 몰래 찍은 최근 사진들이었다. 이제 정말 만날 수 있을까? 정의는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서연이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었다. 다음 날 정의는 이정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그 김상우가 당신 전 남편이었군요. 네, 정말 운명의 장난 같아요. 딸을 만날 계획은 세웠나요?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갑자기 나타나면 서연이가 충격받을 수도 있어서요. 천천히 하세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되잖아요. 이정훈의 조언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정희는 다시 상우를 불렀다. 김 고문님, 서연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뭘 알고 싶으신가요? 취미, 관심사, 성격. 모든 것을요. 상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말하기 시작했다. 서연이는 공부를 잘해요. 특히 영어를 좋아하고 장래 희망은 외교관이래요. 정희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성격은 어때요? 착하고 조용한 편이에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하지만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해요. 왜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가끔 엄마 사진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정희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서연이는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어떤 사진이요? 어릴 때 같이 찍은 사진들이요. 제가 버리라고 했는데 서연이가 간직하고 있어요. 정희는 눈물이 날 뻔했다. 최근에는 엄마 얘기를 안 해요. 가끔 물어봐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언제 볼 수 있는지. 뭐라고 대답해요? 상우는 고개를 숙였다.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가 외국에 있다고. 정희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직접 서연이에게 말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도 함께 있어야 해요. 상우는 두려웠다. 서연이가 자신에게 실망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언제요? 이번 주말이요. 서연이에게 미리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해두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서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너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어.
누구요? 만나보면 알 거야. 너에게 좋은 소식일 거야. 서연이는 궁금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정희는 그 주말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마침내 딸과 진정한 재회를 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두근거렸다. 10년 만에 딸과 제대로 된 대면을 하는 날이었다. 곧 상우가 서연이와 함께 나타났다. 서연이는 아버지 옆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정희가 일어서서 인사했다. 서연이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다. 앉으세요. 서연이는 아버지 옆에 앉았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이렇게 가까이서 딸을 보는 것이 10년 만이었다. 서연아, 이분이 너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실 거야. 상우가 말했다. 무슨 얘기인가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맑고 예뻤다. 정희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서연아, 혹시 엄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이는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는 외국에 계신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만약 엄마가 여기 있다면 어떨까? 여기요? 서연이가 눈을 크게 떴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말할 때가 되었다. 서연아, 나는 너의 엄마야. 서연이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네, 정말이야. 나는 너의 엄마 정희야. 서연이는 정희를 자세히 바라봤다. 어릴 때 기억과 맞춰보려고 애썼다. 진짜 엄마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응, 진짜야. 정희도 목이 메었다. 서연이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서연아. 엄마야. 서연이가 일어나서 정희에게 달려왔다. 정희는 딸을 꽉 안았다. 10년 만에 포옹이었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왜 이제야 왔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물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정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둘은 자리에 앉았다. 서연이는 정희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엄마, 왜 그동안 오지 않았어요? 서연이의 질문에 정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잔혹했다. 엄마가 너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잠시 떨어져 있었어. 그런 거였어요? 응. 엄마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너와 함께 살 수 있게 됐어. 서연이는 기뻐했다. 정말요?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정희는 상우를 바라봤다. 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서연아, 그건 좀 더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 왜요? 안 되는 거예요? 서연이가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 얼마나요? 조금만 기다려줄래? 서연이는 아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앞으로는 자주 만날 수 있어. 정말요? 응, 약속해. 그날 오후 내내 정희와 서연이는 대화를 나눴다. 10년간 못다한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엄마, 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영어도 잘해요. 정말, 우리 서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멋진 꿈이네. 엄마가 응원할게. 서연이는 엄마의 관심에 신이 났다. 그동안 얼마나 이런 대화를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엄마는 무슨 일 하세요? 회사를 경영해. 대단해요. 저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희는 딸이 자랑스러웠다. 시간이 흘러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엄마, 언제 또 만날 수 있어요? 다음 주에도 만나자. 매주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엄마도 서연이를 매일 보고 싶어.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다. 정희는 그 웃음을 보며 지난 10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이는 상우에게 물었다. 아빠, 왜 엄마가 외국에 있다고 거짓말했어요? 상우는 할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랑 왜 헤어진 거예요? 그건 어른들 사정이 있었어. 서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서연이는 잠들지 못했다. 엄마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다. 왜 엄마는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을까? 아빠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한편 정희도 잠들 수 없었다. 서연이를 다시 만났다는 기쁨이 컸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다음 날 정희는 변호사를 만났다. 양육권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포기하셨던 것을 다시 찾으시려는 건가요? 네,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아이도 원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문제없지만 반대한다면 법정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원만한 합의가 가장 좋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정희는 상우를 다시 불렀다. 서연이 양육권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상우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서연이가 저와 함께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서연이가 힘들어할 텐데요. 그건 서연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억지로 떼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상우는 딜레마에 빠졌다. 서연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정희의 요구를 거절할 입장도 아니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얼마나요? 한 달만. 좋아요. 하지만 그동안 서연이와 만나는 것은 계속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정희와 서연이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 매주 2번씩 서연이 학원이 끝난 후 함께 시간을 보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무슨 발표? 장래희망 발표요.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 멋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했어요. 정희는 딸의 성장한 모습이 기특했다. 엄마가 영어 공부 도와줄까? 정말요? 엄마도 영어 잘해요? 사업하면서 많이 배웠어. 그날부터 정희는 서연이의 영어 공부를 도와주기 시작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모녀 간의 정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 날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저희 집 정말 어려운 거 맞죠? 정희는 놀랐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밤늦게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돈 얘기더라고요. 정희는 마음이 아팠다. 서연이가 어린 나이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니. 걱정하지 마, 서연아. 엄마는 돈 많이 있어요? 응,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 정말요? 서연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이제 아빠가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상우를 도와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서연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엄마가 해결해 줄게. 그날 밤 정희는 상우에게 연락했다. 내일 만나요. 중요한 제안이 있어요. 다음 날 정희는 상우에게 말했다. 서연이가 집안 형편을 걱정하고 있어요. 네. 아이가 그런 걱정을 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서연이 양육권을 저에게 넘기는 대신 당신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 드릴게요. 상우는 깜짝 놀랐다. 생활비를요? 네. 월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죠? 하지만 서연이를 위한 일이에요. 아이가 경제적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요. 상우는 갈등했다. 돈은 필요했지만 딸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서연이 의견도 들어보세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날 밤 상우는 서연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서연아,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서연이는 잠시 고민했다.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빠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중요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도 걱정돼요. 아빠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미안해요. 왜 미안해?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빠를 두고 가는 것 같아서. 상우는 딸을 꽉 안았다. 괜찮아, 서연아.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 일주일 후, 상우는 정희에게 연락했다. 양육권을 넘기겠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에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서연이를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당연하죠. 서연이 아빠니까요. 서연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서연이는 기뻐하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이제 정말 엄마와 함께야. 너무 기뻐요. 서연이가 정희에게 달려와 안겼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서연이를 정말 사랑해. 정희는 10년 만에 딸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이 꿈만 같았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서연이는 상우에게 말했다. 아빠, 자주 보러 갈게요. 그래,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와. 아빠도 건강하게 지내요. 응, 서연아.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네. 드디어 이사하는 날, 정희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새 집으로 향했다. 엄마, 이제 정말 함께 사는 거예요? 응. 이제 엄마가 매일 서연이와 함께야. 너무 행복해요.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10년간의 분리가 끝나고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다. 서연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희는 매일이 꿈만 같았다. 아침에 딸을 깨우고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공부를 도와주는 일상이 너무 소중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서연이가 영어 말하기 대회 상장을 들고 집에 돌아왔다. 정말, 우리 서연이가 최고야. 정희는 딸을 꽉 안았다. 이런 소중한 순간들을 10년간 놓쳤다는 생각에 아쉽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엄마, 아빠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럼 주말에 아빠 만나러 가자. 정희는 상우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다.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고 복수하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다. 주말, 정희와 서연이는 상우를 만났다. 상우는 많이 초라해 보였다. 정희가 제공하는 생활비로 겨우 버티고 있었지만 예전의 자신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빠, 제가 상 받았어요. 서연이가 상장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정말, 우리 딸이 최고네. 상우는 기뻐했지만 눈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다. 딸의 성장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잘했어, 서연아. 아빠가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아빠. 카페에서 서연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정희와 상우는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정희야. 아니, 정희 사장님. 편하게 정희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는 그냥 서연이 부모일 뿐이니까요. 고마워. 서연이를 잘 키워줘서. 제가 서연이 엄마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상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10년 전에 정말 미안했어.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어.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아니야, 꼭 해야겠어. 나는 정말 바보였어. 너 같은 좋은 사람을 몰라봤어. 정희는 상우를 바라봤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민정이에게 빠져서 정신이 없었어. 너의 소중함을 몰랐어. 이제 와서 말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알아. 하지만 꼭 말하고 싶었어. 정희는 깊이 숨을 쉬었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고 싶었어요. 당신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었어요. 상우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서연이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낫겠다고. 정희야. 서연이에게 아빠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가 당신을 망가뜨린다면 서연이도 상처받을 거예요.
상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할게요. 뭔가요? 대성식품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드릴게요. 상우는 깜짝 놀랐다. 뭐라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정희야, 그럴 수는 없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서연이 아빠라는 자격으로요. 정희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경영은 제가 파견하는 전문 경영인이 맡을 거예요. 당신은 명예회장 정도의 역할만 하세요. 왜? 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용서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죠. 상우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정희의 관대함에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그리고 민정 씨와도 잘 지내세요. 서연이에게는 새엄마니까요. 정희야, 정말 고마워. 고마워할 일 없어요. 그냥 앞으로는 좋은 아빠로만 남아주세요. 그때 서연이가 돌아왔다. 뭔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아.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와 서연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렇지. 엄마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예전에는 미워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왜요? 미워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알았거든. 서연이는 엄마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엄마는 정말 멋있어요. 왜? 그냥. 엄마를 닮고 싶어요. 정희는 딸을 꽉 안았다. 서연아, 엄마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야. 저요? 응. 너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거든. 엄마, 진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야.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서연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몇 달 후, 정희는 함께 식품 직원들에게 특별한 발표를 했다. 저는 이제 사업에서 한 발 물러나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놀랐다. 물론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일상 업무는 전문 경영진에게 맡기고 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데 더 집중하려고 해요. 이정훈이 물었다. 정희 씨, 정말 괜찮아요? 네,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정희는 진심이었다. 10년간 복수와 성공만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정희는 서연이와 함께 산책을 했다. 엄마, 내년에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왜? 엄마랑 떨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그땐 또 그때지. 서연이가 하고 싶은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 엄마도 외로울 것 같은데. 괜찮아. 엄마는 서연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서연이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 10년 동안 정말 힘들었죠?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힘들었지. 하지만 그 시간이 있어서 지금의 엄마가 될 수 있었어. 어떤 엄마요? 서연이를 더 사랑할 줄 아는 엄마. 그날 밤 정희는 일기를 썼다. 10년 전 나를 쫓아낸 상우를 원망했지만 이제는 감사하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복수보다 용서가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정희는 서연이 방으로 가서 잠든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우리 딸.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정희의 긴 여정이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그녀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 바로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